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온도가 이제 많이 쑥 내려가서 아주 겨울다운 날씨가 됐어요. 오늘은 이제 민법 3회차로서 무효와 취소부터 볼 건데요. 교재 기준으로 해서 174페이지입니다. 174. 네. 무효와 취소는 그 첫째 주에 했던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오늘 무효와 취소가 좀 이해하기 좀 좋은데요. 좀 복습을 했으면 좀 쉽게 따라올 것 같기는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법률행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쭉 봐왔어요. 이 법률행위 이렇게 하면은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으로 받아들이셔라. 그래서 이 법률 행위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 일반적인 성립 요건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법률 행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성립 요건 세 가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당사자. 요 당사자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뭐 임대인과 임차인 이런 것을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뭐냐면 매매를 왜 했느냐, 그다음에 임대차를 왜 했느냐 이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래 계약을 한 목적이 임대냐, 매매냐, 뭐 증여냐, 교환이냐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자,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만이 지금 계약이 성립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다 갖추라 그랬는데 이 중에서 어떤 하나라도 못 갖췄다는 거죠. 이 중에서 어느 한 개라도 갖추지 못했다. 못 갖추게 되면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불성립이라 했어요. 불성립은 계약 자체 법률행위가 성립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성립, 그래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성립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다 갖춰서 계약이 성립해야만이, 법률행위가 성립해야만이 그 다음에 뭘 요할 수 있느냐 했더니 효력을 논할 수 있다 이랬어요. 효력. 자, 효력을 논하는데 당사자가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했더니 일단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인간이기만 하면 다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 문제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인데,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를 했다,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했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이면 예를 들면 뭐 만취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법률행위를 했다 이렇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지금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되겠는데,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가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지만 제한 능력을 들어서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냐 했더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이 다 나왔네요. 오늘 수업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무효와 취소. 요게 오늘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제화 하는데, 그럼 시험 문제가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법률행위가 불성립된 상태에서 법률행위가 불성립을 하면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있느냐. 이게 시험 문제란 말이죠. 무효와 취소가 되면, 다시 한번, 법률행위가 불성립이 된 상태에서는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느냐? 무효 취소를 논하려면 일단 법률행위 뭐 해야 된다? 성립이 돼야 된다. 성립이 돼야만이 효력이 있냐 없냐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무효 취소는 효력의 문제지 성립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성립이 돼야만이 효력을 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성립이 된 상태에서는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없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시험 문제. 성립이 돼야만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런 거란 말이죠. 먼저 성립이 돼야 그다음에 후 효력을 논할 수 있으니까 무효와 취소는 성립 요건에 먼저 성립 요건이 갖춰져야만 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일단은 성립 요건을 갖춰야 효력을 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가 일단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성립 요건을 갖춘 상태라야 논할 수 있다. 불성립의 상태에서는 논할 수 없다. 이게 일단 시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제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무효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처음부터 법률행위 계약서를 썼지만 쓰는 그 순간부터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게 무효고 취소는 효력이 발생했어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취소는 효력 자체가 일단 뭐 했다가 효력이 발생했어요. 효력이 발생한 것을 이걸 갖다가 이렇게 취소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는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했다. 효력이 발생한 걸 취소시켰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무효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무효 자체를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나눠서 볼 겁니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렇게 나눠서 보죠.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약 당사자 간에 무효를 주장하는 건 당연하고 선의의 3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한다고요? 절대적 무효. 자,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계약 당사자 이 당사자 및 선의의 3자 선의의 제3자에게도 지금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당사자뿐만 아니라 선의의 제3자에까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선의의 3자에게도 주장한다 그랬으니까 누구에게나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효를 갖다가 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를 3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3자에게 넘어간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게 지금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민법 103조예요. 민법 103조 이거 지난주에 했는데 반사회적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돼서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04조는 안 했어요. 이 입문 과정에서 안 했고 1, 2월에 할 겁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1, 2월에 할 건데 이거 1, 2월에 안 하시는 시중에 강사들도 되게 많아요. 3, 4월에 가서 반사회적 법률 그러니까 103조만 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104조는 3, 4월에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일단 저는 104조를 1, 2월에 분명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게 폭리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 이렇게 한번 보고요. 자, 그다음 이제 상대적 무효입니다. 요 상대적 무효는 계약의 당사자 간에만 법률행위 당사자 간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걸 상대적 무효라 그래요. 그래서
당사자 이 당사자 간에만 주장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제3자에게는 주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무효를 가지고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무효를 무슨 무효를 한다고요? 상대적 무효. 그러니까 계약을 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간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한다고요? 상대적 무효. 3자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무효를 뭐라 한다고요? 절대적 무효. 누구에게나 무효를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3자에게 넘어간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것은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거래의 안전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갖다가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민법 107조 민법 107조가 뭐였던가요?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인데 107조 1항 단서 107조 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항이 상대적 무효입니다. 107조 1항 단서가 뭐냐면 상알수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 비진의 의사표시 상할수 무효.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하나 더 했는데 뭐랬냐면 민법 108조를 했는데 108조가 통정 허위 표시라는 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는 짜고서 합의하에 양해하에 자기 재산을 지인에게 이게 빼돌리는 행위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당사자 간에만 무효고 3자한테 부동산이 넘어가면 그 3자의 부동산을 말소시킬 수 없다.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효는 원칙적으로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 일단은 무효 자체가 일단 두 개로 다시 나눠서 볼 건데 무효라고 했을 때 이 무효는 일단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무효라고 했을 때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확정적 무효임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게 케이스가 있는데 지난주에 하나를 봤어요. 지난주에 유동적 무효 하나 어디서 유동적 무효 하나를 지난주에 봤을까요? 무권 대리에서 봤어요. 어디서 봤다고요? 무권 대리. 무권 대리에서 지금 법률 행위를 했는데 이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최고에 의한 추인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가 한 법률 행위는 무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께서 추인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입니다. 추인 여부에 따라서 이 무효가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효를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합니다. 추인 여부에 따라서 효력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오늘 하나 유동적 무효 중에서 하나가 오늘 나오는 게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이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이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파트에 들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파트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가 요즘은 최근에 거의 2문제, 3문제씩 요즘 출제가 되던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오고 매년 거기서 한 문제가 이게 배정이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해서.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허가 없이 미리 쓱싹 계약해 놓은 상태가 무효인데, 왜냐하면 접수를 할 거니까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관할관청에다 접수를 할 거니까 접수해서 허가가 나올지 불허가가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허가 안 받고 계약한 것은 무효인데, 무슨 무효라고 한다고요? 유동적 무효.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야 이제 웬만큼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유동적 무효와 관련해서 이렇게 일단 우리가 2개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볼 거냐 그랬더니 무효 중에서 말입니다. 만약에 무효 법률이 이래 했는데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이 이렇게 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계약을 했는데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 내용에 일부 무효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민법 137조가 거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무효와 관련해서 지금 일부 무효 사유가 있었을 때, 자 그럼 137조를 한번 볼게요. 법률행위 그럼 뭘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계약이죠. 법률행위 일부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 이거죠. 무효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법률행위 일부분에 계약 법률행위 일부분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그 법률행위 전부를 다 뭐로 한다고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일부 무효 사유가 있다면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란 말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예외가 있는데, 그럼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걸 가분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일부분이 무효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무효인 부분하고 무효가 아닌 부분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가분적이라고 표현해요.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가분적이고. 그랬을 때 무효가 아닌 부분, 이 무효가 아닌 부분만 가지고도 법률행위를 계약을 완성할 의사가 있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무효로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다. 그래서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을 나눌 수 있고, 이 무효가 아닌 부분만 가지고도 법률행위를 완성할 의사가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갖다가 완성할 의사가 있다면 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 무효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유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137조의 조문인데 워낙 우리 실무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률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 내용에 일부 무효 사유가 있고 일부 무효 사유가 아닌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저기 원칙은 법률행위 전체를 다 무효로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법률행위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내용 안에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부 무효가 있으면 그 법률행위 계약 전부를 다 뭐로 한다고요? 무효.
전부를 다 무효로 한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있는 거를 이 가분적이라 그래. 가분적. 그리고 무효가 아닌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도 거래를 완성한 계약을 완성할 의사가 있다면 이걸 가정적 의사라 그래요. 가정적 가상적 의사라 그래요. 그래서 가분적 나눌 수 있고 가정적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 무효가 아닌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유효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좀 들어보니까 좀 많이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추상적이니까 요거를 현실 사회에 맞도록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약을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어떤 곳에 갔는데 이게 정원수가 아주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정자가 아주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돼 있어서 뷰가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정자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 뷰가 너무 좋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한옥이 같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한옥하고 이 토지 이런 정원하고 이 정자하고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일괄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인지 이 정자와 거기 있던 정원수가 불이 나가지고 홀랑 다 타버렸네. 일괄 매매를 했는데 요 부분 이 정원수하고 정자 부분이 이게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이게 전소가 됐어요. 그래서 계약은 이 부분 전체를 해서 일괄 매매를 했는데 그럼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고 한옥은 멀쩡히 왜냐면 여기 정자가 여기 약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옥은 멀쩡히 있고 정자 부분하고 이 정원수가 타버린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정원수가 타버렸으니까 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는 상태죠. 정자 탔고 정원수 탔으니까 목적물 인도 안 되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일부 무효 사유가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법률행위에 무슨 사유가 있다고요? 일부 무효. 일부 무효 사유가 무효의 불능 사유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 법률행위, 이 계약 자체, 일괄 매매 계약을 한 이 일괄 매매 계약 자체를 전부 다 뭐로 할 수 있다고요? 무효로 한다. 이게 137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개업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계약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됐으면 그 계약 전부를 다 뭐로 한다고요? 무효.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으로 이건 멀쩡히 있으니까 무효가 아닌 부분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걸 가분적이라 그래요. 지금 불이 나서 타서 존재하지 않는 부분과 멀쩡히 있는 부분을 나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걸 뭐라 한다고요? 가분적. 그러니까 무효가 아닌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걸 가분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없더라도 요거 한옥만이라도 계약을 완성할 의사가 있다. 이걸 가정적 가상적 의사라 그래. 가정적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무효로 하지 아니하니까 뭐가 됐어요?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건 원칙이라고 예외라고? 예외. 이렇게 된 건 예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예외다. 이거 원칙이 아니라 예외다. 자, 일단 다시 갑니다. 법률행위 일괄 매매한 법률행위 계약을 했으니까 이게 지금 법률행위가 되겠고 이 법률행위 이 부분에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이 같이 섞여 있더라. 그래서 법률행위 일부분에 무효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렇다면 그 법률행위 전부를 뭐로 한다고요?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하는 것을 뭐로 한다고요? 원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가분적이라 그래요.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무효가 아닌 부분만 가지고도 법률행위를 완성할 가상적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면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래서 이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무상으로 많이 적용되는 문제니까 아주 자주 보셔야 될 그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17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5페이지에 하단부 2번입니다. 하단부 2번에 보니까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 보이시죠? 네, 거기 2번입니다. 2번에 175페이지 맨 밑에 2번에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 이겁니다. 자, 그래서 갑 소유의 토지 두 필지와 건물을 을에게 10억 원의 일괄해서 하나의 계약서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 매매가 무효가 되었다. 이때 건물 매매는 무효로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원칙 거기 원칙이란 말이 파란색에 붙었습니다. 파란색 앞에 뭐 붙었다고요? 원칙이라고 조그맣게 돼 있어요. 원칙.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전부를 뭐로 한다고요? 무효로 한다. 저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일부분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법률행위 뭐로 한다고요? 전부를 다 뭐로 한다고요? 무효.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원칙.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파란색에 예외 돼 있네요. 예외를 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뭐라 그랬냐? 분할 가능성은 가분적이라 그래요. 분할 가능성은 뭐 한다고요? 가분적.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걸 분할 가능성 가분적이라 그래요. 분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만이라도 거래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부 무효가 아니라 나머지는 뭐로 한다고요? 유효로 한다. 이게 나머지 부분만 유효로 하는 것은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76페이지입니다. 맨 꼭대기 3번에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말이 거기 나왔네요. 그래서 거기 176페이지 맨 꼭대기입니다. 거기 176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니까 확정적 무효 볼게요. 확정적 무효. 처음부터 무효로 효력이 확정되어 있는 무효를 말한다. 여기 보세요. 무효는 무슨 무효가 원칙이라고 했다고요? 확정적 무효.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무효. 그래서 확정적으로 처음부터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무효를 확정적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무효로 효력이 확정되어 있는 무효를 말한다. 예컨대 가장 매매하여 허위로 체결된 계약. 자, 이겁니다. 지금 108조가 통정 허위 표시 무효다. 지금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무효, 확정적 무효다. 그 밑에 2번에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 조건으로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 관할관청이 허가를 얻으면 매매계약은 유효로 되고 불허가가 된 때는 무효로 되므로 허가 전의 매매계약은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여기 써놨네요. 그래서 어디서 뭘 받았다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 거래계약을 한 상태의 계약은 무슨 무효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 그래서 유동적 무효가 두 개가 우리 쪽에 나오게 돼 지금. 그래서 무권 대리에 의한 추인 여부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 토지거래 허가. 거기 지금 꼭대기 토지거래 허가 나와 있죠. 예. 토지거래 허가. 이 토지거래 허가에 가는 부분은 1, 2월에 나오는 기본서에 아주 자세하게 쓰여서 나오니까 그때 자세하게 일단 봐드릴게요. 오늘은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제목 정도만 이렇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프린트물 드렸는데 그 프린트물을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자, 메일 정리 노트 꺼내 봅니다. 자,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서 01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에도 불성립 박스 불성립의 경우에도 무효 취소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 OX 불성립이 된 상태에서는 성립 자체가 안 했기 때문에 효력을 논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효다 취소다 이걸 논하려면 일단 법률행위는 뭐 해야 된다? 성립은 해야 돼요. 법률행위가 성립해야만이 무효다 취소다를 논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불성립,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없는데 이 지문이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아주. 그래서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 취소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있다 그랬으니까 X가 됐고, 자 02번입니다. 02번과 관련해서 상대적 무효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OX. 자 여기 봐, 여기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3자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뭘 위해서다? 거래 안전.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 되겠고, 자 03번에다가 별표를 크게 쳐놓으세요. 03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아직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핵심이 안 보이니까 제가 핵심을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를 박스 치세요. 거기가 핵심적 단어입니다.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뭐 어떻게 보면은 국어 문제와 관련된 거죠. 국어죠, 국어. 법학을 아냐 모르냐보다도 국어 능력과 관계가 있어요. 국어 능력.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거 확신이 안 쓸 테니까 제가 핵심을 딱 짚어가지고 박스를 쳐드렸습니다. 자, 올까요, X일까요? 이거는 법학을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어 문제지, 국어. 그 핵심적 단어가 뭐예요?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면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랬으니까 침해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침해를 안 했으니까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없어요.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가, 기출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이거 법학을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야. 국어 문제지, 이게 무슨 법학 문제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침해 안 했네. 침해를 안 했으니까 무슨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상당한 국어 능력을 요하는 것이 많습니다. 법학 문제라기보다는 국어 문제가, 국어 문제가. 판례가 대부분 국어예요, 국어. 소위 말해서 해독, 한글을 해독하는 문제지 판례가 판례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국어 해독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근데 사실은 국어 해독이 더 어렵죠. 왜냐하면 영어만, 그 학력고사나 뭐 이런 거 보더라도 영어 만점은 나와도 국어 만점은 잘 안 나오죠. 자, 04번 보겠습니다. 04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일부분이 무효 박스.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나머지 부분은 유효인 것이 원칙이다. OX. X입니다. 일부가 무효일 때는 나머지 전부를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저기 써놨잖아요. 여기 일부분이 무효이면 나머지 전부를 다 뭐로 한다고요? 무효로 하는 게 원칙이라니까. 저기 써놨잖아요. 실컷 했네. 무효로 하는 게 원칙이다. 일부분이 무효이면 법률행위, 그 계약 전부를 뭐로 한다고요? 무효. 그 계약 전체를 아까 교재까지 다 봐드렸죠? 예. 교재까지 다 봐드리고 사례도 충분히 다 해드렸어요. 사례까지 다 충분히 봐줬습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해서 봐드렸고요. 아마 입문서가 돼서 지금 안 써놓은 것 같은데요. 어차피 봐야 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뭘 볼 거냐면 139조에 의한 그 부분을 좀 볼라 그래요. 자, 139조는 이게 그 법률행위가 지금 무효입니다. 법률행위 자체가 현재 무효예요. 무효인데 이것이 무효라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습니다. 무효임을 알고서 뭐 했다고요? 추인은 추후에 인정했다는 겁니다. 추후에 승인했다, 추후에 인정했다 이렇게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무효행위의 추인이라 불러요. 다시 한번. 무효인데 무효라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고
추인을 했습니다.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뭐 했다고요? 추인. 알고 추인했어요. 이걸 갖다가 무효행위의 추인 이렇게 불러요.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 요 추인이 있었던 그 시점, 추인 한때로부터 뭐가 되냐 했더니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그랬으니까 이때부터 추인한 이때부터 뭐가 되냐 했더니 유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추인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 된다. 그러면 추인한 그때부터가 지금 새로운 법률 행위인데 문제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지금 유효가 된다. 이렇게 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소급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부터라는 건데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이러면 틀려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라고요? 추인 한때로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해서라고 하면 이 법률행위를 자 이렇게 볼게요. 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때는 11월 1일이에요. 11월 1일 날 무효가 됐어요. 근데 추인을 했습니다. 11월 26일 날 추인을 했습니다. 그럼 추인을 한 11월 26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돼서 11월 26일자로 유효가 됐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소급해서 유효가 됐다. 이렇게 되면 11월 1일자로 유효가 됐다는 소리니까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처음부터라는 것은 계약을 했던 그 날짜부터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 그날부터 유효가 된다는 거니까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39조에 의한 무효행위의 추임을 알고 추인하면 추인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지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달에 나오는 교재에는 잘 쓰여져 나오니까 그때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좀 보시냐면 프린트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메일 정리 노트 하나 보시죠. 자,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서 05번 하나 보겠습니다. 05번.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처음부터가 아니라 뭐예요? 추인한 그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X가 아주 쉬운 문제 많이 올라와요. 자, 06번 보겠습니다. 06번 갔더니 반사회적 법률행위.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 위에다가 103조 이렇게 쓰세요. 이거 103조. 요 103조. 자,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위에다가 103조. 그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다 이거 쓰세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위에다가 104조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무효는 무슨 무효예요? 여기서 났네. 103조 무효, 104조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는 그 무효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선의의 3자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이므로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있다라는 말은 선의의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등기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177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177페이지 쪽으로 가니까 거기 뭐가 나왔냐면 취소가 등장을 했어요. 자, 취소.
지금 보니까 여기에 취소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취소다. 취소 자체는 일단은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기 봐요. 취소를 하려 그러면 일단 성립을 해야 효력을 논할 수 있으니까 성립을 했으니까 취소를 논한 거예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를 논하려면 법률행위 자체는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 이거 돌았으면 까먹고 돌았으면 까먹으니까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칠판에 써놨으니까 쉽지 이게 그 교재 안에 들어있을 때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서술형으로 교재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를 세울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해서 그러는데 이 부분 미쳐버려 강의 굉장히 그 잘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 파트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파트가. 그래서 이거 머리 쥐어 뜯다가 그냥 미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쉽게 지금 강의해드렸거든요. 다른 사람 걸 한번 들어봤어요. 이게 지금 쉬운지 안 쉬운지 아는데 내 것만 들었으면 이게 쉬운지 안 쉬운지 모른다고 이게 지금. 이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부분을 내가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해놨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법률행위 계약을 했어요. 자, 법률행위를 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했는데 매매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이 법률행위 계약에 의해서 잔대금을 치르고 여기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등기까지 다 넣은 그 잔대금도 다 받았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났는지 6개월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갖다가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 계약 법률행위 이걸 갖다가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사람이 황당하겠죠? 등기까지 좀 다 넘겼다니까. 등기까지 넘기고 잔대금도 다 받았는데 이 법률행위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한 달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1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률행위를 취소하겠다라고 하면 참 많이 황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소를 쉽게 해줘야 돼요. 쉽게 어렵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해야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딱 4개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4개 외에 다른 사유로는 취소하지 못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지금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딱 4개로 규정을 해놨는데 첫 번째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착오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기입니다. 네 번째는 강박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제착사강이라 불러요. 이렇게 제착사강 이렇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딱 법정 취소 사유로서 딱 4개밖에 없어요. 법정 취소 사유 4개. 그래서 취소는 특약에 의한 약정에 의한 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취소는 약정, 특약에 의해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특약, 약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이럽니다.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행위 계약은 취소하겠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다.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법률행위 계약을 취소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할 수 없으니까 대신 어떻게 할까요? 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특약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로 한다고요? 해제. 이걸 약정 해제라 그래. 뭐라 한다고요? 약정 해제.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다. 특약으로서 약정 해제시킬 수 있지만 약정 취소는 발생할 수 없어요. 취소 사유는 몇 개밖에 없으니까 4개. 법정 취소 사유는 딱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취소하겠다. 안 되니까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게 이제 어이구 야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막 공부를 1년 공부하고도 막 그 모양이 된다고 이게. 그래서 명쾌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취소에 대해서는 약정 취소가 발생할 수 없고 약정 뭐로 간다고요? 해제로 가는 거다. 약정 해제로 가는 거다. 그래서 계약을 약정으로 해제하면 되지 취소는 안 된다. 약정 취소는 없다. 그럼 취소는 뭐밖에 없다? 법정 취소. 법정 취소 몇 개? 4개. 4개. 어떻게 4개? 제착사강. 이렇게 4개 되고 제착사강에 해당됐을 때 이 본인이 제한능력자 본인이 계약하고 제한능력자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능력자에 대해서 이 첫째 주에 강의를 했는데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제한능력자 첫 번째 누가 있다 그랬어요? 미성년자가 있죠. 미성년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피한정후견인이 있다 그랬고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피성년후견인입니다. 이러한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한 부분, 이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한 부분은 유효다, 무효다. 자, 헷갈리니까 효는 말하지 말고 유무만 말하겠습니다. 뒤에 효가 붙으니까 내가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윤지, 문지 얘기입니다. 자, 유다, 무다. 자신 있게 유무. 유. 여기 써놨잖아. 제한능력자 유. 다 써놓고 물어보는데 뭘 입을 못 열고 그래 이거. 아까 다 했는데.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법률적 효력은 뭐라고요? 유효. 유효지만 제한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요.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해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해요. 유효지만 제한능력을 들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겠네요? 취소 안 하면 유효라니까 계속.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 해도 유효니까 취소하기 전까지 법률행위 계속적으로 뭐 한다고 취소 안 했으니까 계속 무슨 상태라고요? 유동적 유효 상태로 계속 가는 건 이걸 유동적 유효라 그래요. 뭘 한다고요? 유동적 유효. 뭐 할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동적 유효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는 유효인데 취소가 가능하니까 유동적 유효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한능력자 스스로가 법률행위를 하고 제한능력자 스스로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가 가능해요. 그러면 취소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이렇게 도달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첫째 주에 뭐라 불렀을까요? 잘했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그래. 뭐라 한다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눈만 껌뻑거리지 말고 이 지금 동철이가 상취 먹고 취해서 할 때 그 취가 취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단독행위. 그래서 이걸 다 배워도 써먹으려면 시간이 걸려. 그래서 실컷 다 외워놔도 써먹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이라고 했을 때 그 있는은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뭐 하라 그랬어요? 도달시켜야 된다. 이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대방 없는은 상대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도달시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첫날 강의했는데 그걸 알아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 2월 달에 가서 강의 들어오기 전에 다시 11월 달 강의를 다시 돌려보고 들어오셔야 돼요. 1월 달에. 제가 12월 말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자, 이렇게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 바로 취소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형성권이라 그래요. 무슨 권이라 한다고요? 형성권.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도달시키면 그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형성권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취소가 됐어요.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의 효과가
뭐가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소급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가 된다고요? 소급 무효.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건데 만약에 법률행위 계약을 11월 1일 날 법률행위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취소하겠다라고 해서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은 11월 26일자로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의뢰의 동의나 승낙 없이 바로 효과가 발생해서 소급무효니까 소급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오늘 내가 몇 번째 얘기했는데 소급이 처음이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계약서를 쓴 날이니까 11월 1일자로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다시 내가 1월 달에 또 할 거니까 한번 듣고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몇 번 계속 반복해 줄 거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이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준 거 돌려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준 거 있으면 등기 돌려달라, 대금 준 거 있으면 대금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를 그걸 뭐라 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나한테 받은 거 다 돌려주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했나요? 제 취소 사유가 딱 4개밖에 없으니까 제착 사강 제한 능력을 이유로 지금 법률 행위를 한 자가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이거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선이 뭐예요? 모른다. 선이 뭐라고요? 모른다. 악의는 안다. 그래서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이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 무슨 이익이라고요? 현존 이익. 남아 있는 거.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남아 있는 것만 돌려주면 돼요. 선악 불문하고 제한 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은 현존 이익 남아 있는 것만 반환하면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아직 이행을 안 했어요. 이행을 안 하면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이미 이행한 것이라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프린트물을 자 일단은 교재를 잠깐만 짚어드린 다음에 프린트물을 봐드릴게요. 교재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177페이지 맨 꼭대기 취소의 개념, 유효한, 유효 박스,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처음부터 무효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자, 여기 봐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해도 원칙이 뭐라고 돼 있어요? 유효인데 이걸 갖다가 취소를 해버리니까 유효인데 취소하니까 뭐가 되냐면 소급 무효. 처음부터 무효로 만든다. 그래서 유효인데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해도 유효고 착오로 계약을 해도 유효고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있어도 법적으로 뭐 하라고요? 유효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착 사강을 들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뭐가 된다? 소급 무효. 소급이 뭐다? 처음부터 무효다. 그 꼭대기 나왔네요. 취소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뒤집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78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자, 178페이지 맨 꼭대기 3번에 보니까 취소권의 행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취소권은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여 이를 동그라미 칩니다. 형성권을 동그라미 칩니다. 형성권이라고 한다. 거기 보니까 취소권, 해제권, 그다음에 추인권 이거 형성권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철이가 상치 먹고 취해서 해 웃는데 채 이거 지금 여기 나오는 게 그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이런 거죠. 형성권. 칠판을 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형성권이라고 이미 써놨잖아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 무슨 권이란다? 형성권. 그 형성권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그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불요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불요식. 중개사 민법은 요식행위가 안 나온다 그랬죠? 단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랬어요. 민법 총칙부터 민사특별법까지 전부 다 중개사 민법은 전부 뭐로 되어 있다고요? 불요식.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거기 4번 취소 효과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다 처음부터니까 이게 지금 계약서를 쓴 날부터 무효가 된다 이런 소리.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보니까 뭘 반환하라고 됐어요? 부당이득 반환. 나한테 받은 거 다 돌려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다. 그래서 거기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등기 매매 목적물과 등기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반환의 범위에서 3번에 제한 능력자는 악이어도 현실을 한도로 한다.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자, 메일 정리 노트 07번 갑니다. 07번.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된다. OX. 왜 X? 취소한 때로부터 그러면 오늘 여기 보세요. 취소는 11월 26일 날 했잖아요. 자, 취소 11월 25일자로 했죠? 효력이 언제 생겼어요? 11월 1일자로 생겼잖아요. 소급해서니까. 그럼 그래서 취소한 때로부터 그랬으면 오늘 날짜로라니까 틀렸지. 그러니까 취소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뭐라고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 취소한 때로부터가 아니고. 그래서 뭐가 됐다? X. 그 다음에 08번 법률행위의 취소 사유는 당사자의 약정으로도 발생한다. OX. 자, 여기 봐요. 취소 사유는 법정 사유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약정으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약정으로 발생하는 게 뭐라고요? 해제.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해제한다라고 약정 해제는 되지만 약정 취소는 발생할 수 없다. 약정 취소는 없다. 자, 그 다음에 09번 제한 능력자는 자신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여기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고 스스로 제한 능력자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하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5입니다. 5. 자, 10번 취소권은 가로다. 취소권은 가로보다 형성권.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그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없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11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OX. 여기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어떻게 돌려주라고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거에서 맞다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을 봤습니다. 자, 칠판을 지우고 쉬었다가 와서 물권법으로 가겠습니다.